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여러분, 내 돈과 권리를 찾고 받아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누구도 반박 못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효겠죠.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품도 그리고 음식에도 모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년씩 지나간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탈이 나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비싼 돈을 주고 산 아까운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권 회수도 똑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돈을 떼었어도 모든 내 돈과 권리가 한 번에 없어진다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번, 100번을 말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헷갈려 하십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즉, 죄를 물을 수 있는 공소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시효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도 태안이 법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하지만 그 외에 세상의 모든 범죄와 모든 채권에는 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니, 왜 국가가 시효라는 것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또 내 돈을 떼먹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면하는 면책을 해주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시효를 만들게 된 부분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어떤 범죄가 일어난 후에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국가의 엄청난 수사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경찰, 검찰이 월급을 받고 움직이죠. 그런데 현재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그 공소시효가 없어서 50년, 100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선 그 증거가 사라지고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 수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수사의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효가 없으니까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 많은 민원인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몇십 년, 몇백 년 된 사건들을 경찰들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급하게 그리고 즉각 처리할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권력 낭비와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아서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죠.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죄자들이 도망다니고 숨어 다녔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 범죄자들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다소 열받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만약 그 범죄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도망다닌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범죄자들이 숨어 다니면서 생활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강력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고 화는 나지만 그 범죄자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되돌려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따박따박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도 갖다 바쳐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가 공소시효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비, 어음금 등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전부 각기 다른 소멸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열받아 하시죠. 아니, 채무자가 내 돈을 떼먹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는 건데 하며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국가 돈도 아니고 내 피 같은 돈을 소멸시효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모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채권은 절대 보호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사전이나 책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여금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외에 재산권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1년이나 3년 같은 단기간에 소멸한 채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 해당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이런 소멸시효 기간이 없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30년, 50년, 100년 전에 채권을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같이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수백 년 전의 채권을 청구한다면 청구를 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그날부로 모든 사회생활과 과정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법원은 많은 민원 사건 때문에 소송 한 번 해서 판결 받으려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만약 소멸시효가 없어져서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채권들이 살아나면 엄청난 소송 사건으로 법원은 마비가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소모적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많은 분쟁을 막고자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채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좀비처럼 살아있는 소멸시효 때문에 더더욱 숨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소멸시효가 없을 경우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장 카드 하나 본인 명의로 만들지 못하고 모든 재산은 타인 이름으로 평생 해둘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런 채무자들이 블랙마켓, 즉 암시장이나 지하시장 등으로 숨어버리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자 명의로 평생 통장 카드 하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 거래 등 추적이 쉽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쌓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런 채무자들이 분명 소득은 올리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 버리게 되면 국가 경제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되는 엄청난 자금이 경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왜 나만 열심히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건데 저 사람들은 전부 소득 신고도 안 하고 현금 거래하면서 탈루하고 탈세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며 삶에 대한 회의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 채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명의로 활동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서 사회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보고자 소멸시효라는 것을 만든 취지가 가장 클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멸시효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돈이나 권리를 받을 채권자분들은 실망하실 필요가 없죠. 정한 기간에 따라 내 권리를 방치하지 않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채권이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등 어떤 채권인지 그 성질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자, 그리고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은 유튜브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화면을 정지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성훈TV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가 살아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꼭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권리를 잃고 나서 국가든 주변이든 탓해봐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법률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많이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 제가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회와 조사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찾기 위한 첫발은 지금 억울하게 돈을 못 받고 있거나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채권자분들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동행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한테 연락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억울한 일들 때문에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울음소리와 흐느끼는 감정이 느껴질 때 정말 제 마음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가 몸이 100개, 1000개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성훈TV는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 방송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